양 밥상이 의사다. 허홍수.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어느덧 4강, 오늘 이제 마지막 4번째 주 강의가 됐는데, 오늘 여성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주제입니다. 예. 전 남자지만 저도 깨끗한 피부, 날씬한 몸매를 원하죠. 사실 뭐 남성들도 얼굴에 뭐 그 뾰루지 같은 거 하나만 나도 사실 신경 쓰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의 건강 신호라는 얘기를 저도 어디서 들은 게 있는데, 자, 음식에 관해서 여성들 가운데 이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있으면 아예 뭐 음식은 적이다 해서 안 먹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한 가지만 또 먹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짚어왔던 바, 들어왔던 바와는 안 맞아요. 예.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미용에 좋다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비타민이나 어떤 성분을 먹는 것, 특히 효소들 중에서 조효소를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특정한 것을 먹는 것이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혈액을 맑게 할 수 있는 요인, 그것을 근본적으로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평생 유지가 되죠. 예. 피부는 뭐 또 내 몸 안의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한데, 예. 자, 깨끗한 피부, 날씬한 몸매, 어떻게 하면 또 만들어질 수가 있는지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이나 또 여자분들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이제 원하는 게 깨끗한 피부, 날씬한 몸매인데, 참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마음대로 살면서 이게 유지되면 좋은데 참 뿌린 대로 거둔다고요. 뭔가 피를 맑게 할 수 있는 그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피부가 예쁠 수가 없어요. 또 몸에 필요 없이 증식하는 그 세포의 흐름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리 안 먹고 몸부림을 쳐서 운동을 해봐도 죄송하지만 안 되죠. 그러니까 현대과학이 운동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계에서 이미 입증했죠. 운동과 다이어트는 비례하지 않는다.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 맞지만 그게 비정상세포를 쌓는 것을 막지는 못하더라. 특히나 정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서 뭔가 억지로 하는 운동이나 또 뭔가 특정하게 절제하면서 먹는 음식이나 이것들은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결국은 뭔가 섭취해서 몸에서 편안하게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날씬한 몸매도 피부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내용물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후유증으로 더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깨끗한 피부에 대한, 소위 날씬한 몸매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풀 것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가야 되겠어요. 먼저 일단 마음의 안정과 바른 자세. 결국 자세는 신경계, 호르몬계, 전반적으로 우리의 그 리듬을 움직여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자세가 삐뚤어지면 건강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자세에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의 신발이에요. 신발을 불안하게 항상 이리고 다니시면서 날씬한 몸매, 건강한, 글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굽이 좀 있더라도 편안하게 잘 맞춰서 신으시면 좋겠는데, 불안하면서는 제발 하지 마시라. 왜? 불안한 느낌 오는 순간 내 몸이 뭐라 힘들어. 힘들면 활성산소가 만들어져. 피부가 탁해져. 혈액이 탁해지니까 당연히 피부가 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일단 편안하게 신으셔야 자세가 바로 나오겠죠? 앉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럼 마음의 부분은 호르몬계와 자율신경계를 움직이는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물질 대사를 근본적으로 움직여주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손을 안 대면 피부를 또 날씬 몸매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는 이 뉴트로필과 같은 이 과립구 물질이 확 증가하면서 활성산소를 뱉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분비 계통의 문제는 호르몬계를 구체적으로 뭔가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저하로 또 항신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분비계 계통은 음식물 영양 바란스와 몸에서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그 음식 패턴을 찾는 것을 통해서 호르몬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대사 부분도 결국은 섭취하는 음식물들이 체내에서 완전 연소될 수 있도록 뭔가 해주는 것들은 결국은 어떠한 특정 조효소를 섭취하는 거나 운동 이런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영양 바란스를 맞추고 그것에 특히 이 생음식들, 살아있는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효소가 많죠. 그 효소는 몸에서 뭔가 잘 분해시키는 촉매 물질이 됩니다. 특히나 내 몸에서 분비되는 효소,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살아있는 음식, 그 효소가 무조건 활성화되는 것만은 또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양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이 혈류를 좋게 해준다고 하는데 안 맞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효소가 세포를 스트레스 주면서 세포를 수축시켜가지고 혈압을 올려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을 긴장시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혈관 수축은 물론이고 결국은 활성산소까지 만들어서 모세혈관이 막힌다든지 혈액이 탁해지니까 당연히 압을 올라갈 수밖에 없죠. 혈액이 탁하니까 피부는 당연히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효율이 좋은 뭔가 가스를 품는 분은 미인일 수가 없다. 그죠? 가스는 바로 뭐다? 혈액의 결과니까. 그 다음에 생체세포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섭취하는 여러 가지 화장품도 입으로 먹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를 오늘 찾아야 되겠고 또 혈액 피부의 항산화력 증진은 결국은 그 자외선의 어떤 손상을 차단할 수 있고 피부의 재생을 촉매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 항산화 상태 결국은 그 활성산소를 녹일 수 있는 그런 항산화의 어떤 그 흐름을 더 강력하게 체내에 생성되게 하는 그 방법이 여러분들은 같을 걸로 알고 있지만 다르다는 거죠. 비타민C가 항산화제라고 하죠. 그런데 비타민C가 항산화제다. 결국 뭐냐입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비타민C 함부로 먹지 말아라. 암에 걸린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비타민C 어떤 사람은 이동물에 시험해보니까 효과가 좋았는데 이동물에 생각해보니까 뭐 달랐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어디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냐가 다르다는 거죠. 레몬에 섞여 있는 거냐? 아니면 토마토에 있는 거냐에 따라서 그 식품이 그 동물의 실험 결과에서의 결과를 좋게도 나쁘게도 만들기 때문에 누구는 좋다 누구는 나쁘다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제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려서 가스가 생기지 않고 완전 연소가 되게 하는 그러한 식품 비타민C라면 그분에게는 항산화제지만 거꾸로 그 음식 살아있는 음식을 먹고 가스가 차고 세포의 대사에 문제가 오는 분들은 오히려 활성산소 독소를 만드니까 오히려 항산화제가 아니라 활성산소를 만드는 물질이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너도 나도 어떠한 것을 특정한 항산화제로 착각을 하고 무조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심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혈액순환 부분은 혈류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내 몸의 특성과 섭취하는 음식물들의 상관관계에서 흐름을 좋게 할 수도 있고 막 싸움박질하게 하는 탁한 혈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원리도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 혈액이 깨끗해야 결국 뭡니까? 혈액이 깨끗해야 잘 흘릴 것이고 모세혈관 작은 혈관도 잘 혈액이 통과돼야 혈액이 어떻게 돼요? 팽팽하게 될 거 아닙니까? 피부가. 팽팽하다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그마한 혈관도 혈액이 잘 흘러가야 돼. 그래 혈액이 투명하고 맑죠. 깨끗하죠. 근데 어떤 데는 통과하고 어떤 통하면 쭈글쭈글 된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야. 그래서 모세혈관도 뭔가 확장시킬 수 있도록 혈류의 흐름이 좋아야 되겠다. 근데 상체 부위의 혈액 공급의 부분은 결국 뭡니까? 상처 부위가 있는 만큼 혈액은 깨져서 소위 뭡니까? 세포의 상태가 예쁠 수가 없죠. 그런 면으로 보면 순환이 잘 되면서 이물질도 빨리 빼내고 좋은 것도 빨리빨리 전달해서 팍팍팍 세포가 재생이 잘 돼야만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 결과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보니까 좋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과 뭐예요? 결국은 마음 씀씀이를 바로 하는 것. 요게 결국은 미남이 되는 참 그 방향이다, 질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과 몸의 관계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위로 해서 소장으로 해서 쫙 흡수가 이루어지죠. 얼로 찌꺼기는 항문으로 빠져나가고 영양물질은 소장에서 쫙 흡수가 되어서 간으로 해서 심장으로 해서 혈액으로 들어가죠. 혈액으로 들어간 영양물질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세포 안에 들어가서 이것이 쪼개지면서 에너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노폐물이 나오죠. 노폐물이 적을수록 결국은 이 노폐물은 또 어디로 갑니까? 혈액으로 빽돼서 혈액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혈액에서 쭉 돌다가 신장으로 해서 방광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요 들어온 영양물질을 잘 분해돼 가지고 최소로 노폐물이 적게 나오고 그래서 혈액으로 들어갔을 때 혈액이 탁하지 않고 이런 상태가 유지되는 분이 혈액을 깔끔하게 유지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 여기서 음식물이 혈액 세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영향을 주는 게 뭐냐? 들어가기 위한 관문, 중개자가 있습니다. 그놈이 호르몬이야. 여러분들이 밥을 잡수시면 그것이 쪼개지면 포도당으로 바뀌는데 그 포도당을 세포 안에 딱 부둥켜 안고 들어가는 놈이 누구냐면 그게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잡수신 음식물들을 뭔가 주인에게 데리고 들어가는 이 호르몬이 한 100여 가지가 되는데 이 호르몬들이 결국은 제 역할을 해줘야만이 잘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호르몬이 잘 되고 들어갔는데 누가 공장에 공장장이 앉아 있습니다. 이 공장장은 자율신경인데 자율신경계가 또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들어온 먹거리가 잘 분해돼가지고 콩짝콩짝 해가지고 에너지 만들어가지고 몸에 탁탁 쓴단 말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들이 호르몬계와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제대로 체내에서 이용이 된다, 분해가 된다, 재생의 뭔가 리듬을 잡아준다라는 개념으로 간 입장이죠. 그런 면에서 호르몬계와 자율신경계를 움직여주는 근원적인 그 원인자를 찾아보니까 그게 뭐였느냐? 시상하부를 하는 장기였고 시상하부를 하는 장기는 마음이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마음의 리듬이 콱 안 좋으면 상대방을 잘못 만나면 딱 그렇게 눈을 마주쳤는데 사기꾼 같아. 그럼 벌써 찔끔하잖아요. 찔끔하는 순간 모든 신경계가 불안해지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불안해지는 순간 들어온 먹거리가 제대로 체내에서 쓰여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마음 관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들이 체내에서의 흐름을 도와주는 이 마음 관계, 소위 이 기쁨을 추구하기 위한 리듬을 보니까 결국은 이 기쁨의 리듬은 우리의 인체에 결국 섭취한 음식물과 몸에서의 여러 가지의 효소의 상태, 산소의 상태가 결국 몸을 만드는데 이것과 연결되어 있더라. 자,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다 하면 여러분들 식욕이 떨어져야 올라가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 어떻게 아셨어요? 기분 좋을 때 밥맛이 난다. 그 얘기 뭐죠? 기분 좋을 때 시상하부가 기분 좋게 자극을 하고 자율신경계 호르몬계가 막 자극을 하면서 공장이 팡팡팡 돌아가는 거예요. 공장이 팡팡팡 돌아간다. 여기 혈관 내에 있는 영양물질을 땡기는 거죠. 땡기니까 쓰죠. 쓰니까 뭐야? 떨어졌다 또 먹어라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이야 맛있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몸을 움직인다. 그럼 이러한 몸이 좋은 사람, 몸이 맑은 사람, 맑으니까 맑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신진대사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는 영양 밸런스도 좋고 대사가 좋으니 신경계가 안정이 돼서 호르몬계가 정상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뭐 마음의 부분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미리는 결국 몸도 맑고 마음도 예쁘더라. 그 결론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조건들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다. 마음의 흐름은 알았어요. 어떤 흐름이 일단 몸을 콩당콩당이 아니라 기분 좋게 한다?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 중심이라는 걸 찾았고, 그러면 물질계 쪽에서는 어떠한 흐름이 우리 혈액 내에서 결국 신경계를 정말 도와주느냐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비타민 무기질 같은 것들, 특히나 비타민 B6나 B3, A와 C, 또 칼륨이나 철 이런 것 같은 미네랄 계통. 그러니까 비타민과 미네랄 계통이 일단은 마음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생야채 과일을 많이 먹는 분이 마음이 더 편안해. 고기를 많이 먹는 분들은 오히려 포악하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실험 결과도 뭐냐면 동물성 고기를 많이 애기들이 포악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가고 과격하더라. 이런 실험이 나왔고 채소 자연식으로 먹였더니 애기들이 편안해지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어떠한 포악함이라든지 뭔가 외롭고 쓸쓸하게 느끼는 모든 흐름들이 어디에서 음식물의 환경에도 중요한 뭔가 문제가 있겠다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활성산소를 억제되는
뭔가 몸에 맞는 음식 먹으면 당연히 싸움이 안 생기니까 가스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마음도 뭐예요? 상대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제가 오늘 버스를 타고 왔어요. 고속버스를. 그래 딱 출발할 때 뒤에 있는 어디 여자분이 기사님 추우니까 좀 틀어주세요. 그래서 기사님 틀어주라 그랬어. 그 기사님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 아주머니, 지금 막 출발하다 보니까 아직 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곧 빨리 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도 옆에서 참 좋다 했을 텐데 지금 출발하는데 차가 뜨겁습 지금 출발하는데 차가 뜨겁다니 그 옆에 있던 저는 뭐라 할 것 같아. 여보시오. 미리 시동 걸어가지고 손님 타기 전에 따뜻하게 대표해야 되는 게 당신 책임 아니요? 그 얘기 안 하고 싶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님께서 운전하시는 동안 예쁘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처 저희가, 이렇게만 해도 얼마나 그분 말하는 분도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올 때까지 팡팡 틀어보니까 땀이 나가지고 또 죽겠더라고. 그게 한마디로 억하심정이야. 그걸 보면서 이 생각, 정말 우리가 잘 가져야 되는데, 말 한마디 딱 잘해줬으면 내릴 때, 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텐데, 에휴, 걱정된다. 그죠? 환경오염 부분, 가공식품, 당연히 혈류에 이물질이고 독소야. 근데 이런 걸 먹었을 때 중금속, 소위 농약 같은 거 몸에 막 토하고 막 거품 난리치죠? 설사 난리치죠? 그런데 적당히 섞여 그런 거 안 하잖아. 그죠? 무슨 얘기냐면 역시 아닌 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 인체는 기가 막히게 방어해 준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섞이면 당연히 혈액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다음에 불규칙한 생체 리듬은 생체 리듬이 망가지면 뭐가 망가집니까? 대사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대사의 문제는 바로 또 독소가 돼. 이런 흐름으로 가는 이 문제가 결국 뭐냐? 마음의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그 몸에 맞는 음식물로 결국은 영양 바란스를 맞추되 맞는 영양물질 안에서의 바란스 맞추는 것. 특히나 비타민, 미네랄 계통이니까 역시 미인은 야채를 좋아해. 그죠? 또 미인은 생체 리듬을 잘 순종하기 때문에 미인은 잠을 많이 잔다. 그게 무슨 얘기야? 미인은 잠을 많이 자는데 요즘 미인은 잠들기가 어려워. 왜? 한밤중 12시, 1시, 2시, 3시까지 놀다가 잠을 자려고 하니 미인이 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미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제발 창조된 질서에 따라 가셔라. 해가 지면 잘 준비를 하고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을 하셔라. 그래야 공부도 잘 될 텐데. 그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얼굴 예쁘다 그러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잠도 못 잤어요. 비몽사몽간이야. 피부도 예쁠 수가 없겠죠. 불규칙한 생체 리듬은 당연히 지금 하신 그 리듬을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혈중 히스타민 농도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밥 있잖아요. 탄수화물 식품을 먹죠. 그 탄수화물 식품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이 체내에서 잘 쓰이면 바로 쓰여졌기 때문에 혈류에는 당이 높지 않아서 문제가 없는데 그림이 잘 쓰여지지 않으면 아까 혈관에 떠돌다가 산소 영양물질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흐름을 방해한다는 자체가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모든 대사를 엉키게 소위 자율신경계를 불안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탄수화물 대사가 제대로 안 되면 신경계 환자가 됩니다. 불면증 환자, 우울증 환자가 돼. 그래서 그런데도 또 너무 신경계가 너무 이완된 사람들, 애따 모르겠다는 사람들 있죠. 그 너무 보호를 많이 받는 애기들. 이런 애기들도 혈중의 히스타민 바란스 컨트롤이 안 돼. 히스타민은 아닌 게 들어왔을 때 적절하게 제어할 줄 청소하는 청소부로 보시면 되거든요, 히스타민은. 근데 이 히스타민은 당이 너무 높을 때도 히스타민 분비가 이루어지고 아닌 화학물질이 들어왔을 때도 히스타민 분비가 되고 도둑님이 기분 나쁜 스트레스가 확 심할 때도 히스타민 분비가 돼.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쁜 조건, 너무 기분 좋은 조건, 아예 포기하는 조건. 한마디로 불안한 상태가 됐을 때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고 적정한 농도가 돼야만이 신경계도 안정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은 내 의지로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음식물을 바로 우리가 잘 섭취할 수 있을 때 그때 마음도 뭔가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음은 잡았습니다. 그죠? 영양 밸런스 잡았고, 그죠? 질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피부병이 뭔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 것이냐? 여러분들 피부병 왜 생길까요? 쉽게 얘기하면 혈액이 탁할 수 있는 원인 물질, 뭔가가 있어서 아니 땡글도 연기 난다, 안 난다?
아니, 막 집어넣고 여긴 말짱이기로 오네요? 엉뚱한 짓 하고 얼굴이 편안해지기로 오나요? 그러면 안 되죠. 결국은 혈액이 탁해지는 식생활 환경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뭐겠느냐? 독소를 생성시키는 뭔가 반복적으로 몸이 싫어하는 음식이죠. 뭔가 드시고 있다. 그 다음에 몸이 안 좋은 음식을 먹으니 불안전 요소가 돼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식사와 환경 조건이 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뭔가 불안하게 하는 스트레스 요소, 그래서 면역계가 교란되면서 혈액이 탁해지는 거죠. 이러한 원인들이 혈액을 탁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피부 미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다? 혈액 내에 독소가 없어질 수 있는 생활을 하셔라. 그러면 일단 몸이 안정이 되겠죠. 전 대사도 안정될 뿐 아니라 혈액도 안정이 되겠죠. 그러면 면역이 올라가죠. 면역이 올라간다는 자체는 혈액을 맑게 유지하게 되는 상황에서 피부 미인은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깥에서 두둥겨 봐야 보습이다, 미백이다, 뭐 두둥겨 놓고 밟고 난리 치셔봐야 혈액 안에서 난리 치면 죄송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혈액을 맑게 하실 것이냐가 중요하지. 자꾸 1차 베껴, 2차 베껴, 3차 베껴. 베끼면 또 뭐 나올까? 숨어있던 독소가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맑은 것이 있는 사람은 베껴 나중에 맑게 나오지. 더러운 걸 집어넣고 자꾸 맑게 나오라고요? 자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님을 맞이하셔라. 고기 중에서도 탄수화물 식품 중에서도 야채 과일 다 좋다고요? 부사 사과가 좋아요, 나빠요? 불안해요, 대답하기가. 저희 집사람은 먹으면 끄끄 트름 나고 가스가 차. 근데 저는 부사 사과 먹으면 기분 좋아. 오렌지 저희 아들은 5개, 6개 한 번에 먹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오렌지 먹으면 뒷목이 땡기고 어깨 결림이와 뇌파 검사 수시로 했던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에요. 체질인데 남쪽에 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귤, 감을 그렇게 즐겼어. 또 밀가루 음식을 즐긴 사람이야. 그래 항상 머리가 아프고 뒷목 땡기고 어깨 결리고 막 그러니까 수시로 뻑 하면 뇌파 검사를 했다.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운 좋게 저를 만나면서 뚝 없어졌죠. 뚝. 그러니까 당연히 처녀 때부터 지금은 피부가 훨씬 더 좋아졌죠. 살은 찌라고 사정해도 안 찌죠. 별걸 다 얻었어요. 자, 체질에 맞는 음식은 결국은 항원의 발생을 억제하는 게 되겠죠. 도둑놈을 아예 막아버리는 그 결과가 되어버린 거죠. 마음의 부분 당연히 중요한 말씀 드렸고, 그 오염물질은 뭐 농약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섬유질, 해조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장 운동을 도와주니까 이물질 독소들이 장내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줄여주죠. 이물질 독소가 많으면 결국은 간으로 흡수돼가지고 혈액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장 활성을 위한 뭐 붕어 운동, 붕어처럼 하는 운동이라든지 많이 걷는다든지 또 섬유질이 많은 현미 같은 거나 뭐 통보리나 콩 같은 거나 야채 생걸로 많이 드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장을 도와주는 좋은 방법이 되고요. 혈액의 점도 유지는 결국은 우리 몸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알코올을 많이 드신다든지 지방질 같은 것을 많이 드시면 그만큼 체내에 쌓일 확률이 높죠. 그런 면에서 역시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양질의 단백질 밸런스는 혈류의 순환을 도와주는 포인트가 단백질 밸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붓는다든지 몸이 안 좋을 때 뭘 맞아요? 알부민 주사를 맞죠? 그거는 결국은 혈류의 흐름을, 소위 신진대사에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아미노산 밸런스예요.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단백질, 콜라겐인데 그 부분을 볼 때 역시도 단백질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물질로서의 단백질뿐 아니라 우리 몸의 전반적인 대사에 있어도 중요한 것이 단백질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공식품, 음료수,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경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이물질 독소들, 화학물질들, 특히 첨가물 중에서 유화제 같은 거나 또 그 보존료 같은 거가 특히 무섭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인이 즐겨 드셔야 될 많은 음식들 가운데에는 결국은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야채, 과일입니다.
그 중에서 바이타민 A와 B, 그 다음에 E와 C와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러한 야채 과일이 좋은데, 당근, 모든 사람들을 미인으로 만들 것 같지만 당근은 잎사귀를 보니까 어때요? 잎사귀가 커요, 적어요? 적어요. 잎사귀가 적다는 이야기는 태양을 많이 받으려고, 적게 받으려고? 적게 받으려고. 태양을 적게 받으려고 하는 놈은 자기가 뜨거워요, 차요? 뜨거워요. 자, 뜨거워. 뜨거우니 그 당근이 몸에 들어가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생명체는 차겠어요? 뜨거워있어요? 차죠. 그래서 당근은 모든 사람을 미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음체질들에게 미인이 되는 음식이다. 보니까 잎사귀가 다 째진 것들은 보니까 뭐야? 예, 음체질들에게 좋다 그랬는데, 떡, 연근은 잎사귀가 큼지막한 놈이 있어요. 자, 연근은 잎사귀가 크면 뜨겁다, 차다? 잎사귀가 크다는 얘기는 태양을 많이 받으려고, 적게 받으려고? 많이 받으려고.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는 뜨겁다, 차다? 차다. 그런데 이놈은 어디 풍덩 살고 있더라? 물에 풍덩. 자기의 제수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더라. 연구는 음에 미쳐 사는 생명체구나. 물에. 그러니 양이구나 해서 음체질에게 좋은 곳이 연근이에요. 근데 양체질이 좋은 거 보니까 다 뭐 둥글럽적하고 막 태양을 쫓아 막 가려고 몸부림치는 생명체들이죠. 오이, 시금치, 호박 다 보니까 잎사귀가 둥글럽적하죠. 뭐요? 이러면 차구나. 그래서 양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미역 다시마가 뭐요? 장을 좋게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찬송질이니 음인들에 들어갔다가는 장을 불안하게 만들어. 그래서 오히려 금기해야 될 식품이에요. 그걸 아셔야지 뭐 좋다고 하면 무조건 드시는 그런 분위기는 아주 무서운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체내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신장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신장 기능은 또 중요한 게요. 역시 자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른 자세, 그러니까 신발 편하게 신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독소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막 섞어서 드시는 음식 주의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음인들 물 마시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막 하루에 2리터, 3리터 마시는 분들도 많은데, 음인들 이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 중에서 음인들이 물을 많이 드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을 컨트롤하는 신장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물은 억지로 마실 필요가 없다. 몸에서 적절하게 당기는 대로 드셨으면 좋겠다. 그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음인들은 억지를 마시지 말아라. 그러나 양인들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많이 마셔줘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마시라라고 하는 것들, 무엇을 특별히 먹으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 특성과 항상 뭔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음식 뭐 좋다라면 또 난리를 치시는데 면역이 뭐였다? 내 몸을 안정시키게 하는 물질이 면역 물질이었지. 뭐 바이타민 C가 면역 물질이고 바이타민 E가 A가 뭐 베타카로틴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면역은 바로 뭐예요? 질병과 반대가 면역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질병은 불안한 상태가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면역은 안정된 상태. 내가 뜨거우면 찬 거, 차면 뜨거운 걸 맞이해서 뭐예요? 안정을 취할 때 면역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중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역시 드신다고 하면 이 버섯 균사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면역에 좋은 음식인데, 이것들은 뜨거워. 버섯은 무엇을 좋아해요? 응달지진 것을 좋아하잖아요. 응달지진 것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자기는 뜨겁다 차다? 뜨겁다. 뜨거우니 누가 먹어야 되겠다? 음인이 드셔야 효과를 본다. 자, 알로에 같은 경우 잎사귀 보니까 어때요? 납지막하죠? 뜨겁다 차다? 예? 차다. 생긴 걸 보니까 태양 어딨냐 그냥 막 다 담으려고 몸부림쳐. 자기가 차니까. 그러니까 알로에는 뭐 보습이니 뭐 미백이니 좋은 얘기는 다 하고 있더라고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누가 생긴 걸 보니 뭐요? 차게 생겼구나. 그러니 어느 몸에 들어가서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다? 몸이 뜨거운 양성질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서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다. 그런 흐름이죠. 그 다음에 미용 효과에 좋은 것들 잘 하세요. 좋습니다. 두둥기고 밟고 난리쳐도 좋아. 그러나 뭐요? 몸에서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조건을, 그러한 특징적인 것을 찾아라. 알루에다, 300초다, 뭐 코엔자임 Q10 같은 거 지금 뭐 조효스러워서 좀 난리치고 있는데 좋습니다. 다 이런 것을 쓰시되 어떻게? 내 몸에 맞게 쓰셔라. 그랬을 때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피부가 촉촉하다. 피부가 이물질 독소를, 소위 몸에 생긴 독소를 바깥으로 빼내야 피부가 투명할 거 아닙니까? 무엇을 먹어야 빠진다가 아니라 대사가 좋아져야, 혈액이 맑아져야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흐름을 찾는 그러한 입장에서의 피부 관리가 뭔가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날씬한 몸매. 참 남자나 여자나 이거 참 특히 이 아랫배 나오는 거 참 맞기 어렵죠. 아랫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생체 구조가요. 보면 남자는 특히나 지방이 특히 남는다. 대개 쌓이는 것을 보니까 통계적으로 아랫배 쪽으로 몰려요. 여자분들은 대개가 아기를 낳기 전에는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여기 쌓이면 안 되니까 참 잘 만들어놨어요. 쌓이면 안 되니까 어디에다 유방이나 허리나 허벅지 쪽에다 쌓게 만들어놨다가 아기를 다 낳고 이제 폐경쯤 될 때쯤에는 그때는 도움을 못 받아. 호르몬 개포 도움을 받으면서 그때 여자분들도 이제 일로 모이기 시작해. 일로 모이니까 팔다리는 가늘어지면서 여기 자꾸 쌓이기 시작해. 그럼 이런 흐름이 왜 생기느냐? 결국은 몸에 독소가 생기는 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 몸부림을치고 여러 가지 플라워 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시는데 좋아. 다 좋아. 문제는 세포가 스트레스 받는 조건에서 그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증식하기 때문에 기분 좋은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식사 패턴이나 환경 조건을 취하면 세포는 항상성의 시스템이 뭔지 아시죠? 항상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또 세포의 숫자를 항상 유지하게 하라고 그래. 우리 인체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있으면 아프게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아닌 게 둘이면 우리 몸 난리치게 돼 있어. 그러면 정상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놈이 커지고 왜 세포가 늘어나느냐? 그만큼 보다 내 몸이 미칠 수밖에 없는 소위 스트레스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죽기 살기로 운동 뭘 먹고 다이어트하고 난리치는데 백날 해보시라니까. 백날 해보세요. 원인에서 계속 꾸역꾸역 들고 앉았는데 뭘 가지고 풀어요? 특히나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복부 비만 중에 내장형 소위 뭐냐면 이 장기하고 보세요. 바깥에는 젊은 분들은 바깥에 생각되는데 성인들 대개가 장기와의 사이에 장간막 쪽에 생겨.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녹아가지고 장기로 혈관에 흡수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대장 증후군 발병률이 84%로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결국은 필요 없이 쌓였다는 이야기는 물론 장기가 다 망가질 수 있는 확률도 있고 또 특히나 그 황색 지방인 이 성인들의 장내에 쌓이는 이 지방들은 결국은 분해가 돼가지고 우리 몸으로 흡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해서 역시 또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이 쌓이는 것은 뭐 어떻든 간에 몸에 도움이 안 되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들은 뭐겠습니까? 우리 인체에 비정상적으로 생기게 하는 원인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배 살이 많이 찌는 이유는 뭐 당연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뱃살을 우리가 빼야 되는데 그 원인을 알면 이제 빼는 방법은 당연히 나오는 거죠. 뭔가 기분 좋은 자극이 되는 음식물 들어가는 거, 몸에서 거부하는 뭔가 천연적인 것만 섭취해야지 거기에 대한 첨가물들이라든지 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생체 리듬을 통해서 특히나 저녁에는 우리 부교감신경계가 작업을 합니다. 낮에는 교감신경계가 작업을 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쓰고 막 작업을 하는데 저녁에 되면 부교감신경이 작업을 하는데 이 부교감신경은 되게 축적하는 기질이 있어. 그래서 저녁 식사는 몸에 쌓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녁은 결국 뭐냐면 대사해서 처리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보다는 뭔가 영양물질을 흡수하려면 언제 드시라고요? 점심때, 소위 12시부터 오후 그때 드셔라. 아침에는 이물질을 뭔가 빼낼 수 있는, 소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식사 패턴, 소위 분해가 좋은 식사를 아침에 하고 뭔가 영양물질로 제대로 흡수시키고 싶으시면 점심때, 저녁은 뭔가 분해돼서 뭔가 대사 처리된 시간이기 때문에 부담 없게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 드시고 그대로 주무시면서 날씬 몸매 꿈 깨셔야죠. 그죠? 야식을 즐기면서 야식 즐기는 미인은 절대 안 나옵니다. 저녁에 쫄쫄 굶는 미인은 많이 나올 수 있어도 그렇다고 너무 쫄쫄 굶으면 점심이나 아침 또 난리치고 또 막 드시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미인이 되시려면 적절하게 끼니를 잘 지키셔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불안전 연수되는 습관, 너무 빠르게 먹는다, 너무 많이 먹는다, 너무 안 먹는다 이런 흐름이 불안전 연수를 뭔가 조장하는 패턴이 되죠. 가공된 청량 음료수, 주스, 과자, 빵, 사탕 이런 여러 가지 문제나 조미료가 듬뿍 들어가 있는 음식물, 외식이죠.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분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 관련된 약물들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겠다.
피임약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갱년기 증세에 오는 여러 가지의 그 에스트로겐, 여러 가지 호르몬제 계통, 이런 거 드시면서 아랫배 찌는 분들, 비만 되는 분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약물 문제만큼은 절대 쉽게 드시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임신 중 영양 결핍 상태, 이것은 다 실험 데이터인데, 결국은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가 잘못 먹었더니 못 먹으니까 항상 굶주리고 있다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냥 보자, 그냥 주기사기로 먹는 거. 남편이 월급을 꼬박꼬박 갖다 주는 부인들은 돈을 잘 써요, 안 써요? 잘 써. 근데 돈을 갖다 줬다 안 줬다 하면 부인들이 써요, 안 써요? 안 써. 콱 잡죠. 그러니까 그냥 콱콱 쌓는 거지.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잘 먹어주는 분이 살이 안 쪄. 그러니까 섭생 다이어트의 첫 번째 기호는 끼니를 거리지 말아라. 매끼 가능하면 영양가 있게 드셔라. 그러나 끼니를 바꿔가면서 영양 밸런스를 지키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다음 산후조리시, 아기 낳고 나면 뭔가 보신제를 드셔야 되는 습관. 아기를 낳으면 미역국을 꼭 먹어야 되는 습관. 전 세계적으로 아기 낳고 미역국 먹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 아세요? 참 일본도 안 먹어. 요오드가 많아서 젖이 잘 나온대.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그거 먹으면서 뭐요? 산후 중독증이 오고 막 비만이 되고 난리 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애기 낳고요. 미역은 구경도 안 했어요. 무로 해서 사골 넣고 끓여서 저는 줬거든요. 젖 세 놈 다 젖 잘 먹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미역도 잘 맞으면 잘 쓰여지는데 오히려 한쪽에서 의민들에게는 그 미역이 오히려 대사장애를 만들고 독소를 만들어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던 것들이야. 그리고 나서 호박을 넣으면 부기가 빠진대. 그 원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오이를 먹으면 부기가 빠지고 또 수박을 먹으면 뭐 시트룰린 성분이 소변을 뺀대. 저는 수박을 먹으면 몸이 탱탱 붓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 수박을 먹으면 쪽쪽 부기가 빠져. 저는 호박을 먹으면 소변 쫙쫙 잘 나오는 저는 우리 집사람은 호박을 먹으면 소변이 막혀. 아기를 낳고 무조건 이뇨 효과가 좋은 호박에다 또 요즘 가물치를 집어넣대요. 그러니까 호박은 마이너스, 가물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섞으니까 애따 모르겠다. 누가 먹어도 괜찮게 만들어놨는데 글쎄 잘 드십시오. 보신제 함부로 하지 마세요. 흡연. 결국은 우리가 겪는 환경 조건들이 호르몬계에 영향을 주면서 뭔가 뱃살의 형태로 나타나더라. 이것이 중요한 흐름입니다. 비만도 알고 보니까 뭐 뱃살 찌는 것도 비만이죠. 물론 다 쪽 말랐는데 아랫배 떡 이렇게 튀어나온 분도 있긴 있어. 그죠? 자, 그럼 비만은 뭐냐? 내 세포와 음세포야. 음식물 음량이 막 들어왔어요. 내 몸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소화기부터 난리쳤고 혈관 내에서도 난리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독소를 만들 수밖에 없어. 쪼개지지 않으니까 가스가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 이 독소가 결국 뭐예요? 또 세포를 자극하면서 세포를 스트레스를 줘. 세포의 항상성에 의해서 크지 않게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숫자도 적정 유지하게 만들어져 있어. 그런데 왜 커지고 많아지느냐? 결국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먹고 운동 안 한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제정신이 돌아있으면요. 양심이 바른 사람이 먹고 또 먹고 갖고 또 가져요? 하나 가지면 벌써 이전 내 거 아니야. 이건 당신 거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막다. 결국은 몸에 맞는 음식 적당히 먹으면 몸에서 입에서 뚝 됐어. 식욕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미친 세포가 있다. 소위 뭐냐면 비정상 세포 큰 분들은요. 먹고 또 왜 이기적인 세포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칼로리를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적게 먹고 죽으라고 뛰래. 적게 먹으니까 또 스트레스. 또 죽으라고 뛰니까 또 스트레스. 그때는 죽기 살기도 빠졌지. 근데 평생을 살 수 있어요? 아니야. 어떻게 해요? 적당히 먹어야 살 수가 있어. 그리고 죽기 살기로 운동 못해. 정상으로 들어가면 8kg 빼고 10kg, 12kg 다시 늘어나. 안 그래? 99%가 늘어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당히 몸에서 당기는 대로 먹고 됐다. 알았어. 안 먹을게. 이렇게 돌아가는 감각을 찾는 분만이 그런 분만이 뭐예요?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분이야. 비만이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몸이 거부하는 거 먹는 것이 일단 무조건 이게 환자를 만들어. 비만을 만들어. 피부를 탁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무조건 님이 상을 딱 보면 너가 내 님이냐 네가 내 님이냐 이것을 선별 못하는 분들은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 뚱부러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분들이야.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식탁, 젓가락 쥐가요. 쥐가 어떤 먹거리를 놓고 내가 먹을까 말까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룹 회의를 17번, 10번 이상을 한다는 거 아세요? 쥐가 가가지고요. 야, 난 잘 모르겠어. 너도 한번 와봐. 응? 10번 이상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다고 하면 뭐 설사를 해도 먹고, 미용이 좋다고 하면 막 쫙 설사하는 게 더 좋다고 먹고 앉아있고, 이러니까 참 대책이 없어. 고칼로리식, 영양불균형식, 약물 문제, 첨가물 문제, 당연히, 운동 문제도 당연히 다이어트에 뭔가 원인을 제공할 수 있죠. 운동을 너무 안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에너지를 뺄 수 있는 일을 안 했다가 아니라 순환의 문제, 산소 공급의 문제가 운동의 문제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것이 비만으로 가는 그런 입장에서의 운동 부족이 비만의 원인은 아니라는 사실이야. 근데 아직도 이것을 다 에너지 소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절대 아니에요. 제가 뭐 운동하는 줄 아세요? 제가 운동 지금까지 진짜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최근에 서서 이제 50대 들어가니까 이제는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왜?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능하면 집에까지는 걸어가자. 그 틈나면 좀 가서 뭐가 좀 놀자. 그래가지고 슬슬 이제 다시 시작해요. 절대 살 안 찝니다. 결국은 날씬한 몸매, 그 다음에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일단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분들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결국은 내 몸 안에서의 대사의 안정, 그 다음에 마음의 안정, 요것들을 취할 줄 아는 분만이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음양화평 지인인 사람, 몸이 뜨거우면 찬 것으로, 가졌으면 갖지 않은 사람에게 이러한 음양화평 지인으로 자기의 리듬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만이 결국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본 생활의 근본 방향이 있어요. 먼저 제일 기본이면서 중요한 거가 뭐냐면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는 호흡을 도와주고 대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항상 신발 편안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키가 3cm 크다고 예쁜 게 아니죠. 그죠? 얼굴이 편안한 상태, 그 사람이 미인이지 키 더 크다고 미인이 아닙니다. 자, 몸을 움직이는 것은 산소 공급, 그 다음에 순환을 도와줘. 이물질 독소를 빼내주고 좋은 산소를 도와줘. 그런 개념에서 운동은 필요한 것이지 칼로리 소비를 위해서 운동이 필요한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수영이라 무조건 좋다고 하는 분들 많아. 수영 좋은 운동이야, 나쁜 운동이에요? 좋은 운동이야. 그런데 저는 참 좋아. 근데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장이 마비가 온대. 소화가 안 돼. 그걸 하면 장 불안의 이상이 오고 몸이 마비가 오니까 갔다 오면 불편해. 그 무슨 얘기냐면 물을 좋아하는 타입 그 세포는 가면 기분 좋지만 물이 들어가면 긴장하는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서 수영을 하고 올 때 몸이 뭔가 마비가 오는 것 같다, 불안하다 하는 분들은 수영을 안 하시는 게 더 좋아. 현대인들이 왜 자꾸 수영하라 그러는 줄 아시죠? 왜? 물의 부력에 의해서 무리가 가지 않기 위해. 다 뚱보가 많으니까 몸에 무리가 오니까 그 무리 없이 운동해라. 수영이 좋아졌어요. 우리 한국에서 수영이 좋아졌던 게 아닙니다. 서양에서 움직였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제일 좋은 운동이 뭐겠어요? 걷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원래 창조주가 만들 때 걸으면서 에스카레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옷 벗어놓고 뛰어가서 헬스장에서 운동하게 만들어놨겠어요? 걸어 올라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낫질하고 불 베고 청소하고 그러다 보면 움직이는 거고, 그것이 사는 방법 아니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옷 벗어놓고 이리고 가서 헬스장에 뛰었습니까?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생체 리듬은 아주 중요합니다. 일어나는 시간, 특히 잠자는 시간. 우리 인체가 낮에 이루어진 것들을 처리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 이것이 부교감 신경계가 멜라토닌 호르몬을 분비시키면서 모든 리듬을 교정하는, 처리하는 기간이야. 그래서 그 시간은 일을 가능하면 하지 말고 쉬는 시간, 잠을 못 자더라도 그런 시간을 갖는 분이 미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미인은 잠을 좋아한다. 그 얘기 뭐냐 아시죠? 일찍 푹 자는 사람들이 대사가 좋아져. 그러니까 혈액이 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몸, 마음의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깨끗한 천연 음식을 드셔라. 천연 음식은 뭡니까? 가공되지 않은 거. 몸에서 먹어서 편안한 거. 아니고 가려움증, 오이 좋다고 하지만 오이를 먹으면 속이 거북한 사람이 있고, 그죠? 물을 먹은 속이 쓴 사람이 있어. 결국은 맑은 감각을 유지하면서 먹을 줄 안다는 얘기는 결국은 아닌 것은 안 먹을 줄 아는 그런 감각을 유지하셔라. 그러려면 가능하면 도정을 적게 한 전체 식품으로 드시는 것들이 그 감각이 빨리 살아난다. 그것도 가능하면 익힌 것보다는 생 것으로 먹는 것이 더 살아난다. 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밝게 표정 지어주셔서 제가 신바람 나서 얘기했습니다. 어느 분이 만들어놨어요, 마이크를. 제가 잘 쓰고 있어요. 뭔가 어느 분이 만들어놔서 잘 쓰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잘나서 하는 것 같은데 다 여러분들이 계셔주셔서 제가 감정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만들어놔서 제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결국 나라간 생명체는 할 일이 뭐밖에 없더라? 감사함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덕으로 살고 있으니 내가 그럼 덕을 돌려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랑을 달라고만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내가 받게 돼 있나요? 주게 돼 있나요? 요즘 노래에도 나오대요.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서 태어났다. 사랑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결국은 내가 할 일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됐어.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면 참 추접스러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니 나라는 생명체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고 또 그러는 당신은 또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으니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태어났어. 사랑 받겠다 하면 자 주세요 하면 쫓아와야 도망가요? 예? 도망가. 근데 준다 하면 어때요? 몰려와. 친구들까지 몰려와. 현대인들이 왜 외로운 줄 아세요? 다 나 하니까 외롭기 시작한 거야. 당신 가면 어때요? 몰려오는데. 그러니까 노래라도 이제부터 지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또 생각을 해도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런 리듬으로 갈 때 뭔가 아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자가 되지 않겠나. 이러한 리듬을 가진 마음의 리듬 또 체내에 내 몸을 중화체로 만들 줄 아는 생체 활성의 조건을 찾을 줄 아는 분. 이런 분들은 미인이 되지 말라고 해도 아랫배가 튀어나오라고 사정해도 나올 수가 없다. 마치겠습니다. 네, 4주간에 걸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 대목마다 다 새롭게 기억이 되고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마지막 맺음말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만큼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우리 현대인들이. 예, 어떠한 정보를 무조건 따라가는 것들은 정말로 위험한 나의 모습을 만듭니다. 항상 좋은 정보에 대해서 내 몸의 신호로 판단하십시오. 그 음식 좋다고 하나 내 몸에서 제일 먼저 소화기 에서 반응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가장 지혜롭고요. 아니면 몸이 붓는다 가렵다라는 신호로 찾아도 돼. 여튼 몸에서 뭔가 신호가 안 좋다면 빨리 스톱하셔라. 예,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강의는 넉넉하게 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실천만 남아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맛있는 음식, 내 몸에 맞는지는 모르고 맛있는 음식, 좋다는 음식 찾아다녔는데 그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제 올바른 내 체질에 맞는 식습관은 가졌는지 그 부분은 사실 간과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강의를 끝내고 나면 항상 느끼는 것이 그러면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이 생각을 해요. 바퀴벌레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야 될 길을 알아. 그럼 여러분들 모르게 됐겠어요? 다 만들어놨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내 몸의 감각을 예민하게 일기를 쓰면서 체크해 보시면 소화기가 편안한 음식, 다음날 대변에서 썩은 냄새 아니면 구수한 냄새 요걸 통해서 내 거다 아니다를 분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들의 어떤 감각을 살리시면 돼요. 네. 자, 4주 동안에 또 멋진 강의를 해주신 허봉수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하시고요.